네, 반갑습니다. 휴콥 안전보건 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주수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설관리 업종의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권한과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감독자 평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산재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 요인별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확인한 후 종사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지휘 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작업 현장에서 작업 진행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 위험 요인을 명확히 알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별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 위반 수사 대상의 산재 사망 사고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자가 상시적으로 확인 관리하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의 최종 목표는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어 유해 위험 요인별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가장 확실한 면책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관리감독자 업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안법의 이 시행령에 보면은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그리고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그리고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그리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관리감독자의 중요한 업무 내용은 위험성 평가에 관한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그리고 개선 조치의 시행에 따른 참여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아래 내용에 보시면은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업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작업의 종류에 보시면은 목재 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배임과 절단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작업의 종류는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작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 내용은 이 목재 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그리고 그 방호 장치를 점검하는 일, 그리고 그 방호 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이런 일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업 중 지거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인데요. 이것은 주로 이제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죠. 작업의 종류는 비계 조립, 해체 작업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관리감독자분이 하셔야 되는 직무 수행 내용은
재료의 결합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그리고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는 일, 그리고 작업 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그리고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전로 등 정기 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인데요. 특히 우리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떤 정기 작업을 또 많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해 유형은 주로 감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작업의 종류는 비상발전기 작동, 전기 기계 기구 사용 작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 감독자분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바로 직무 수행 내용은 작업 구간 내에 충전전로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그리고 작업 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해서 작업을 지휘하는 일, 그리고 작업 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제 요소를 제거하는 일, 그리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감전제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교육하는 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폐공간 작업인데요. 이 밀폐공간 작업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밀폐공간 작업 같은 경우는 질식사고가 주로 발생을 하고요. 우리 그 관련해서 작업의 종류는 집수정, 집수조, 정화조, 맨홀, 폭기조 출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이제 우리 관리 감독자분의 직무 수행 내용은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그리고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그리고 측정 장비나 환기 장치 또는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그리고 근로자에게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리 감독자분들께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그 공기 압축기를 가동할 때입니다. 공기 압축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화재나 폭발,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작업의 종류는 공기 압축기 사용 작업이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직무 수행 내용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를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압력 방출 장치 기능, 그리고 윤활유의 상태나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리고 그 밖에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텐데요. 고소 작업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이제 주로 작업하는 것은 지붕 청소나 간판 설치, 지붕 보수 업무, 그리고 건물 외벽 청소나 코킹 작업, 방수 작업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고소 작업대를 사용을 할 때는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비상 정지 장치 및 비상 하강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 유무입니다. 그리고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그리고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입니다. 어디에 홈이 파여져 가지고 넘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 작업을 할 때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특히 그 용단 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주로 많이 튀죠. 그래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주로 일어날 수 있고요. 주로 작업의 종류는 용단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때 직무 수행 내용은 특히 이제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리 여부와 특히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 기구 비치 여부입니다. 그리고 불티가 튀게 되면 불티가 튀는 것을 막아주는 비산 방지 덮개 및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입니다. 그리고 쉽게 불이 붙는 이런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의 여부고요. 그리고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 여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중량물이 넘어지거나 또 중량물에 부딪히거나 그리고 중량물을 들다가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요거는 이제 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인데요. 이때의 그 직무 수행 내용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그리고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그리고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 그리고 그 밖에 하역 운반기계 등의 적절한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에 대하여 제조 단계에서부터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사용자는 그 인증된 제품을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인증이란 과연 뭐냐? 이것은 대상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안전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인증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KCS 마크, 이것을 확인하면 이게 바로 안전인증 제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자율안전 확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신고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율안전 확인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 요 KCS 마크, 아까 인증 마크하고 요거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 앞에서 보셨던 요 안전인증 제품 확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KCS 마크 또는 S 마크를 확인하면 요게 바로 자율안전 확인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보호구 및 방호장치 관련 조문입니다. 특히 제94조에 보면 작업보 등에 대한 착용이 있는데요.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의 제95조의 장갑의 사용 금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310조에 보면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448조 세척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563조 한냉장애 예방조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가 한냉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각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제33조의 보호구의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34조 전용 보호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가 있는데요. 작업장의 바닥, 통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특히 그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후의 사항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요.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654조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한 부분인데 근로자가 공기 정화 설비 등의 청소, 개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안경, 방진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
실천 3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1단계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후 안전보건 조치 사항의 결정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는 사업장의 이 유해 위험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별로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대로 이제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그 절차에 따른 확인, 개선의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본 원칙인데요. 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 리스트를 작성한 후에는 이 산안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충족하는 것 이상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서 공정작업별로 유해 위험 요인을 망라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되 누락되거나 추가해야 할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이런 관련 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 외부 안전 보건 관리 전문 기관 등의 위탁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 기관에서 파악한 유해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망 사고가 많은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 요인은 이 공정 작업별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죠. 특히 3대 사고는 추락, 끼임, 부딪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특히 안전보건조치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안전보건 규칙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해야 됩니다. 자, 다음 1단계. 그렇다면 1단계 자체 점검을 할 때 주요 확인 필요사항으로는 관리감독자 및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의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해서 리스트를 작성하였는가,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이 부분이죠. 다음 유해 위험 요인은 주요 공정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그리고 발굴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였는가, 그리고 안전보건 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에 따른 벌칙이 있는데요.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이 업무 미수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관리감독자는 산안법 제16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취사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단계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인데요. 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잘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업무로 분장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리감독자의 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업 현장 관리감독자는 작업 단위별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안전보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작업 반장, 조장 등의 직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작업만 수행하는 경우는 관리감독자로는 부적합하므로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에 대한 부분인데, 지정된 관리감독자별로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서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이 명확히 인지가 되도록 해야 되고, 이때 작업 현장 관리감독자인 이런 조반장, 중간관리자, 부서장의 역할이 다르므로 직위별 구체화된 업무 분장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업무 분장 내용에 따라서 이 유해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 조치하고 TBM 등을 통해서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할 수행에 대한 지원인데요. 관리감독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 등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리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가급적 관리감독자가 역할을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별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유지, 보수, 정비 작업의 경우도 구체적인 리스트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단계 자체 점검 시 주요 확인 사항으로요. 관리 감독자는 유해 위험 요인을 실제 지휘 감독하는 자로 지정하였는가?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그리고 업무 분장과 실제 업무 수행 업무는 동일한가? 관리 감독자는 자신의 업무 보건 조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발굴한 안전 보건 조치 개선 필요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마지막 이제 관리 감독자 중심 안전보건 관리 실천 3단계의 마지막 3단계는 관리 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가 실제로 작동이 되도록 관리 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해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 위반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자가 해당 사망 사고 예방에 그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확인 등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평가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 수사하고 있습니다. 확인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 감독자별 구체적인 업무 분장 내용을 실제로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확인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 업무 수행 평가 주요 내용은 소관 작업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사항 숙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별 조치사항 확인 후 작업 진행하는지 여부, 그리고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주관해서 TBM 실시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속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휘를 하는지 여부 등이죠. 그래서 확인 평가 주체에 대한 부분인데 소속 관리감독자를 지휘 감독하는 중간관리자, 이런 분들이 수시로 실시를 하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현장 순회 점검 등을 통해서 이 중간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평가 방법인데요. 중간 관리자는 관리 감독자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실제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인터뷰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은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확인 평가 내용을 주기적으로 부서별 취합 분석을 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반기 1회 이상 경험 책임자에게도 보고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효과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본사가 중심이 된 확인 평가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실시한 확인 평가가 제대로 실시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사후 관리입니다. 특히 발굴된 문제점은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을 하되 필요시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3단계 자체 점검 시 필요한 주요 확인 사항인데요. 관리감독자 수행 업무에 대한 확인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중간관리자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가? 그리고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은 중간관리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을 적정하게 평가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가? 그리고 경영 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상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영 책임자가 확인된 안전보건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관심과 조치사항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체크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사례입니다.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표인데 관리감독자를 평가할 때는 이런 이제 평가표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평가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피평가자, 관리감독자 이렇게 있죠. 그럼 평가 기준은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합니다. 우수, 보통, 미흡 이런 내용이죠. 그럼 평가 기준은 산안법 제16조에 의해서 선임된 관리감독자를 이런 평가 항목으로 이제 평가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아까 우리 시행령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관리감독자의 그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필요한 내용으로 유해 위험 요인 리스트 작성 및 관리의 적정성, TBM 실시 및 일지 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근로자들의 작업 시작 전에 작동 점검 등 안전 점검 실시 상태 체크 여부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주기는 반기 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산재 사망 사고 예방의 핵심은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별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확인하고 종사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지휘 감독하는 관리 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관리 감독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모든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육에 대한 문의는 교육지원사업본부 위험관리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